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저는 지금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척추성 근위축증. 이 질환은 근육병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저는 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의지나 두 발로 땅을 걸어보지 못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형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들을 채워가면서 지금의 저를 성장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경험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경험들로부터 제가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육병이 생겼을 당시의 이야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두에 제가 근육병을 선천적으로 앓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태어날 당시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왜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 막 응애응애 울면서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애가 울고 있긴 한데 뭐 주먹을 꽉 쥔다든가 하는 그런 힘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 보였다고 해요. 또 보통 첫돌이 돌아올 무렵쯤이면 아기가 이렇게 부모님이 잡아주면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서는 단계부터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안고 이제 국내에 내노라는 큰 대학병원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태어난 90년도까지만 해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환우들의 사례가 흔치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의료진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도대체 이 병명이 뭔지,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92년도쯤인가 미국의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최종적인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더 정확하게는 장애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이 장애는 척추신경이 근육의 운동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점차 몸에서 근력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척추측만을 동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폐와 심장 기능까지 마비가 돼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이러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병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좀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는 제가 몸이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 어렸을 때 밥 먹듯이 가곤 했는데 한 번은 호흡곤란이 정말 심하게 와서 6개월인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뭐 정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죠. 그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몇 개월간 의식이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몸은 못 움직이는데 정신이 멀쩡히 돌아오니까 그게 정말 저는 무섭더라고요. 중환자실이라는 곳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막다른 골목?
하지만 그걸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곳이 중환자실인데, 그곳에서 꽤 여러 명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이란 의미에 대해 나름 진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 8살쯤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찌하면 저였기에 겪어야만 했던,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근육병을 앓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들이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 근육병이 참 잔인하면서도 얄궂다고 생각되는 게, 야금야금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제 신체 기능을 지속적으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동작이나 행동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뭐 밥도 어느 정도는 혼자서 먹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영역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퇴화 내지 상실감으로 인해서 제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당장 내가 또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좌절감 등이 저 스스로를 되게 위축되도록 만들고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참 수없이 겪어왔고, 어쩌면 지금도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신체 기능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관절이 굳어버렸고 남아있는 근육도 이제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외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을 저는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 또 충분한 행복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저의 장애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저 불편함일 뿐이지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되진 못하니까요. 오히려 장애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저는 누구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라는 결핍이 때로는 저를 되게 성숙되도록 만들었고, 때로는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기도 하고, 또 정말 힘든 역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위트나 유머, 이런 것들로 작용했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친구들끼리는 이 장애를 갖고 많이 장난도 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어떻게 뭐 농담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피해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장애가 있었기에 스스로에게 더 몰입할 수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절실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근육병을 앓게 된 것이 저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관들과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생각이나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장애 속에서 또 나름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저희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시련이자 감내하기 버거운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돼요. 특히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랬죠. 제가 서두에 어렸을 때 참 병원 생활을 많이 했었다고 했는데, 병원을 갔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 근육병이라는 게 1000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건데 평균 기대 수명이 한 15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테고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워낙 어려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이 겪으셨을 아픔과 심정에 대해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지금 제 나이가 딱 그때 부모님의 나이거든요. 아픈 자식에 대해 그 자식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느끼셨을 연민과 안타까움, 그 수많은 감정들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부모님만 생각하면 북받쳐오는 감정들을 사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상황은 늘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된 게 누군가의 책임도 아닌데 장애인 가정은 늘 피해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희생이나 부담, 책임들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온전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있는 한 구성원을 가족들이 다 케어하는 것도 사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일인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들을 거의 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강요되다시피 하다 보니 장애인 가정은 좀 마냥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는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기대 수명이 15, 길어야 20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했던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우셨고 또 그 와중에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까지 마치게 하고 이렇게 한 사회인으로 만들기까지 부모님이 그 과정에서 감내하셨을 수많은 희생들은 제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덜 힘든 사회였다면 장애라는 다름이 조금은 존중될 줄 아는 사회였다면 그 장애인 가정들이 겪는 고통들이 어느 정도는 완충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별적 구조나 관행, 제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차별들이 또 존재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차별들을 조금 지혜롭게 극복해 보려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애로 인해 겪었던 저의 차별보다는
제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누려왔었고 또 너무도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어떤 사회적 배려나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건강하게 학부 과정을 마치기까지 저희 부모님의 희생은 참 위대했어요. 또 제가 거의 대학 생활을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학업을 이어가고 동아리 생활도 하고 과 활동도 하고 이런 등등의 생활을 하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대학 생활을 해옴에 있어서 전신마비 장애인인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다 제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스치듯 지나간 작은 인연에서조차 저는 항상 도움을 받아왔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저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해졌고 때론 제 스스로가 차별이라는 굴레를 덮어 씌우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권리의식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혜택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차별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장애인인 내가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배려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 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늘 부채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걸 좀 언젠가라도 갚아야 하는데 하는. 그래서 저는 좀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도움과 이런 희생, 배려들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갚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H2O라는 기부 에이전시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H2O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만나게 된 거의 10년 지기 친구죠. 그 친구와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이 친구 역시 저와 같은 근육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H2O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저와 같은 근육병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소셜 벤처이자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H2O는 지금까지 여러 셀럽들과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이 H2O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빚을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또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이 목표를 현실화시킬 만큼 제 능력이 또 있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마음 근육에 조금 힐링이 되셨나요?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하고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하고 깊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들도 하나하나씩 되돌이켜보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 스스로가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만이라도 조금 여유를 갖고 내 스스로가 자유로워져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고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당연한 말로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피상적일지도 모를 이 한마디가 때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의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저의 경우처럼 육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길 겸손히 희망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실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